며칠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리플 측에서 락업 해제 물량들에 대해서 점점 더 줄여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 리플이 이제부터 사업적인 수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XRP 락업 해제 물량으로 매도해가지고 시장 자금을 마련할 만한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매달 초만 되면 들려오던 이 락업 해제 물량 뉴스들 기억하실 겁니다. 리플이 10억 개의 XRP를 또 풀어놓는다 이런 소식인데 이 숫자만 들어봤을 때 마치 엄청난 매도 물량 폭탄이 시장에 떨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XRP가 10억 개 쏟아진다더니 이거 폭락신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는 락업 해제가 되더라도 이 물량들이 실제로 풀리는 시장 물량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새해 벽두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실제로 상황들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리플은 투자자들의 공포 대신에요, 이 신뢰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많던 물량 폭탄 우려들이 전부 다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예정된 대로 10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해제됐죠. 그런데 시장에 실제 풀린 양을 보니까 이 리플이 그 중에 7억 개는 다시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해제 직후에 곧바로 두 건에 걸쳐가지고 7억 XRP 대에서 재에스크로 처리한 거죠. 그렇다면 남은 3억 개는 어디 갔느냐? 이 리플이 자기 운영비로 또 몰래 팔아버렸냐고요? 천만에요. 그 3억 XRP조차도 절반 정도는 기관에게 OTC로 넘겨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 XRP ETF 물량 공급용으로 점진적인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시장에 던져진 물량은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요.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악몽처럼 그리던 10억 개가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XRP가 가격 추락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애초에 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상당히 투명해졌고 또 통제된 공급 관리 시나리오가 새해부터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이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패턴들은 작년 2025년 내내 누적되어가지고 온 리플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이 리플사가 2017년부터 자기들이 들고 있는 XRP 물량 대부분을 에스크로 계정에 묶어두고요. 또 한 달에 최대 10억 개씩만 꺼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55조 원에 달하는 XRP를 한꺼번에 시장에 풀지 않겠다. 일종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매달 어기지 않았어요. 2025년 평균적으로 매달 60에서 80%를 다시 잠갔고요.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XRP 리플 시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순증하는 공급이 거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쯤 되면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풀 거면 그냥 풀고 잠글 거면 그냥 안 풀면 되지 왜 저런 복잡한 짓을 하나요? 이런 질문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요, 바로 신뢰랑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리플이 에스크로 해제 그리고 대부분 재잠금이라는 이런 기계적인 루틴을 계속 구축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캘린더를 보면서 이번 달에도 또 10억 개 XRP 풀리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는 대신에 이 중에 대부분은 다시 들어가겠지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 투명하고 반복적인 패턴들이 공포를 이겨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예측 가능한 공급 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XRP는 성숙했다라는 찬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XRP 하면은 리플이 물량 펌핑하면 어쩌나 이런 의심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리플처럼만 하면은 코인도 신뢰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잭 렉터 측에서도 최근 업데이트에서 이런 평을 남겼어요. 이 리플은 해지된 10억 개 중에 7억은 늘 재예치하면서 남은 3억도 통제된 방식으로만 푼다라고요. 2026년 이 예측 가능한 에스크로 전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시장 안정성의 숨은 버팀목이다라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리플이 멋대로 물량을 풀어서 현금화할 거라는 이 투기적인 공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거.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XRP의 유통 물량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거래소들에 있던 XRP 물량이 약 40억 개에서 15억 개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고 해요. 거래소에서 사라진 XRP 약 25억 개는 전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누군가는 전부 다 매수해서 뺐다란 얘기겠죠. 큰손 투자자들이 XRP를 사서 자신의 지갑이나 기관 커스터디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린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강력한 온체인 신호인 거고, 심지어 XRP 고래 지갑 1억 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남아있는 고래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7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떠난 사람들은 떠나고 확신 있는 XRP 리플 플레이어들만 더 많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남은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수요가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꽉 조여진 상태에서 수요가 늘면은 그 가격은 용수철 튀듯이 움직이게 마련인 겁니다.
이쯤에서 또 어떤 분들은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실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럼 XRP 이제 폭등하는 거 아니냐? 공급 쇼크 걱정 없으니까 수요만 받쳐주면 쭉쭉 올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맞겠지만 우리 신사 채널은 흥분을 잠깐 가라앉히고 기본적인 구조부터 따져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거시경제 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XRP가 자체가 좋다라고 해도 이 세상이 엉망이면 빛을 보기가 어렵겠죠. 다행스럽게도 2025년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오는 현재 시점 올해 거시 환경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먼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있죠. 작년까지 5%를 훌쩍 넘었던 미국 연준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르면은 올해 중반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만 해도 이자가 솔솔 나오니까 굳이 위험한 코인에 돈 넣을 이유가 적었었는데 금리가 꺾이면은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시중 자금들이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이미 2025년 4분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이 주요 코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랑 ETF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금리랑 유동성 측면에서 역풍이 줄어들고 순풍이 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시경제라는 금리만 있는 게 아니죠. 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리스크를 생각해 볼게요. 2022년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국제관계에 긴장감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도 항상 불씨가 남아있고요. 만약에 올 상반기에 이런 지정학적 상황들이 더 나빠지게 된다면은 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그 돈은 제일 먼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니까요. 그럴 경우에 암호화폐 전체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고 XRP도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구조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국제 분쟁 때문에 기존 금융망에 제약이 생기는 그 순간들,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바로 대한 결제망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몇 년째 스위프트 결제망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국의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결제 루트로 리플과 XRP를 연구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각각의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결제 인프라 다변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XRP한테는 새로운 역할 부여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달러 패권 금융망 바깥에서라도 이 돈이 흐르게 하라. 이런 수요가 생기면은 중립적이고 또 검증된 글로벌 결제 수단이 필요하니까요. XRP가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급격하게 부상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 거시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은 XRP는 확실히 순풍이 분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 안정과 유동성 증가, 그리고 규제 명확화 이 세 박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XRP 같이 준비된 자산에 기관과 개인 자금이 몰릴 환경이 무르익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올해 1월 클래러티 액트라는 중요한 법안을 다루기 시작을 하죠. 은행과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하게 적어주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만 된다. 그럼 은행들도 이제 우리 XRP 좀 써볼까 이러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아직은 가정이겠지만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은 XRP 수요 측면에서는 역대급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XRP가 이제는 옛날의 XRP가 아니다라는 거고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XRP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구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투기적인 희망 암시에 대해서 기대면서 롤러코스터 타던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머니 무브먼트의 일부로서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를 눈앞에 둔 자산이라는 인식들이 커졌어요. 실제로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요. 리플 XRP에 대해서 플러밍 자산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밍이 뭐냐? 배관이란 뜻이죠. 무언가를 빛내거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그 뒤에서 조용하게 굳건하게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인프라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겠습니다. XRP를 그렇게 보자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XRP를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대신에 스위프트망이나 은행 간의 망과 나란히 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이겠죠. 2025년을 기점으로써 XRP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실제로 리플사가 작년 당시 보여준 행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SEC 소송 마무리됐고요. 바로 대형 인수합병들 확실하게 단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 커스터디 회사, 프라임 브로커, 트레이딩 인프라 기업들 전부 다 매수하면서 자기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시키자마자 재빨리 거기에 부합하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었죠. 이 기존 은행 파트너들과 국제성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딱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에 XRP가 돈의 흐름을 지탱하는 정확한 파이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신뢰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리플이 우리는 은행권과 협력합니다. 이렇게 100번 떠들어도 정작 투자자들은 리플 당신들이 이거 XRP를 안 팔고 버텨줄 건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신뢰의 대상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리플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는 물량을 던져서 단물 빼먹는 식으로는 안 한다를 입증했습니다. 매달 에스크로 실적 공개하면서 OTT 거래 내역 공개했고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시장의 감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제 시장은 리플이 XRP를 함부로 팔진 않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XRP의 활용도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논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 들어서 XRP 이야기에는 어느 나라 은행이 XRP로 송금을 시험했다. 어느 대형 결제업체가 리플 레저를 쓴다더라. ETF로 몇 억 달러가 들어왔더라. 이런 실제 사용과 실제 수요 뉴스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도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XRP가 단순한 코인에서 한 단계 위상 높은 자산으로 올라섰다라는 증거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공급량 몇 개, 이런 숫자들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XRP가 돈 흐르는 관로가 될 수가 있나, 이런 본질을 더 궁금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서서의 변화점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은 가격은 결국에 따라오게 될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오르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조가 뒷받침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고, XRP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요. 분명한 건 지금까지는 제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퍼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규제 불확실성, 물량 폭탄 우려, 실제 사용 부족, 여러 가지 꼬리표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작년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됐죠. 물량 문제도 이제 신뢰로 바뀌었죠. 실제 사용은 앞으로 더 펼쳐질 청사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여기서 가격은 아직까지 2018년 당시 불장 당시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재평가가 다시 일어나면서 XRP의 강력한 폭등이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쫓아가는 것들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명한 투자자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XRP의 구조가 좋아졌다면 오히려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차분하게 비중을 늘리는 이런 계기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이 시장의 공포가 도질 때 리플은 저번처럼 물량 풀어대면서 배신 때리진 않을 거야. 이런 신뢰가 생겼다면 남들이 던질 때 받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크게 상승했을 때 어때요? 욕심내기보다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이런 지혜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리플의 이번 선택들, 이 투자자 신뢰를 선택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상당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에 휩쓸리는 단기 욕심보다도 이 중장기 신뢰랑 원칙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XRP 10억 개 쏟아진다더니 이런 오늘의 질문들, 이제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숫자는 10억 개가 맞았지만요. 실제로 시장에 쏟아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곳간에 다시 담겼습니다. 리플은 그 물량들을 함부로 팔지 않고 있고요.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고 있고 투명한 규칙으로서 움직이겠다는 정확한 의지를 천명한 셈인 거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그 점에서 신뢰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XRP 투자자들의 시선은 물량 걱정이 아니라 이 실제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면은 잔잔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바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XRP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뉴스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2026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XRP를 둘러싼 거시경제랑 국제금융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로 안착을 해가는지 지켜볼 만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겁니다. 이 결국에 리플이 선택한 신뢰는 XRP한테 2026년 이 폭발적인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리플은 시장 공포 대신에 투자자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죠. 누군가 오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요. 리플이 매달 10억 개의 XRP를 해제하고 또 다시 잠그는 이런 지루해 보이는 반복들은 사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신뢰에 나무를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첫날 여기서 또 쏟아질 줄 알았었던 물량 폭탄들이 다시 금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XRP는 투기적인 공포에 휘둘리는 자산이 아니라 이 철저한 설계와 신뢰 위에서 세워진
금융 인프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죠. 당장의 시세에 일일비하시기보다도 이 리플이 지난 수년간 묵묵히 심어온 이 신뢰라는 나무가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본질을 지켜보시는 분들만이 이 머지않아서 이 나무가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적인 자유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 믿음직한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오르내림을 견디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말 좋은 경험치가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흘려버리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간단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앞으로도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은 그 폭과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버티지 못하시면 결국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빠지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횟수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매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거나 또 수익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감정만 더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매수를 자주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단기 종합 알트 타점을 놓고 봐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비중 조절하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숨을 돌리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순간에는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는 굳이 무리해서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찾아올 때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시면서 천천히 대응해서도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플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요, 정말 좋은 시기인 거고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을 내가 더 기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호재가 많아도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들이 있어도 또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없습니다. 이 내려오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앞으로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순간까지 적당히 기다릴 줄 아시고 또 그 바닥 라인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걸어둠으로써 오히려 하락의 시기를 내가 좋아하는 순간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분할 매수냐, 이미 다 들어갔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들, 이미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들, 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요, 목적지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야지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에서 누군가는 이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시 찾아오는 반등의 시기에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께서 지금의 이 반등이 달갑지가 않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이 바닥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반등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씩 공부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2년 3년 매매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하면서 5년 10년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 모든 정보방에서는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몰빵 매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매매, 선물 매매 항상 조심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업비트 빗썸 위주로 현물 매매 위주로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면요, 무작정 뛰어다니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대응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소나기가 오는 순간을 내가 기다리던 환경들, 내가 준비해둔 시나리오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두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자체를 전제로서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남게 된다는 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과 멘탈의 격차로 이어지겠죠.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파도를 감정 없이 견뎌낸 사람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